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영상으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의 홍연표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봅시다. 오늘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Bali. How to align with your elbows. Goodbye, Bali. Starting with completing. Charging. 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사람이 없는 집에서도 노랗게 공처럼 생긴 로봇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합니다. 강아지가 초콜릿이 담긴 그릇을 쏟았을 때 저절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강아지가 잠을 들려고 하니까 커튼을 내려서 햇빛을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집에도 저런 로봇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아직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해 오는지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즘 TV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들어봤나요? 집에 있다고요? 그렇죠. 선생님 집에도 한호가 있어요. 헤이카카오, 클로버, 지니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면 네 주인님 하고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 또는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또는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저절로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번역기, 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 우리 주변에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과연 인공지능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과학자가 바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1936년에
영국의 수학자인 튜링이 자신의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대요. 자, 올해가 2020년이니까 아직 100년이 안 됐네요. 인공지능이 생겨난 지.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인공지능을 처음 사용한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이란 기계를 인간 행동과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닐슨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란 기계의 지능을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린 파커는 인간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기술이라고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의미를 내린 인공지능의 내용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이란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로봇 같은 기계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능을 부여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컴퓨터나 로봇이 마치 무엇과 같아지나요? 그렇죠. 인간처럼 되도록 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종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종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그 수준에 따라서 4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의 수준에 따라서 1수준부터 4수준까지가 존재하는데요. 1수준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준의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있죠. 자, 공기청정기가 자기 스스로 공기의 질을 측정해서 공기의 질이 나빠지면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되는 그러한 제어, 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냉장고 안에 음식의 유통기한을 알아서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들,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1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2수준의 인공지능은 1수준보다는 조금 발전하여서 입력된 지식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경우를 탐색해서 결과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BM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왓슨 딥QA처럼 사람의 음성에 대답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2수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수준의 인공지능은 당연히 2수준보다 더욱 발달하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지식, 즉 빅데이터의 규칙성이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알죠?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나는 찾지 않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저절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보는, 좋아하는 주제들의 규칙성을 스스로 찾아서 제공해 주는 거죠. 또는 구글의 검색 시스템,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검색 알고리즘도 3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수준을 보면 4수준의 인공지능은 가장 발달한 인공지능으로 입력되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지식 자체를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4수준의 인공지능이 바로 알파고인데요.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알파고가 바로 4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런 알파고와 백전백승을 거둔 훨씬 더 발달한 알파고 제로도 등장해서
이러한 다수준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이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창의성까지 발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이후에 발전을 하다가 또 침체기를 겪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또다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50년대에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무엇이냐? 자, 인공신경망이란 인간의 뇌가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것을 따라하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즉, 사람의 뇌를 흉내내어서 만든 건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컴퓨터로 인간의 뇌를 흉내내려다 하니까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80년대부터 머신러닝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머신러닝이랑 영어 단어 말 그대로 인간이 공부하는 것처럼 기계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건데요. 인간이 입력한 지식에 어떠한 대답이 나오도록 컴퓨터를 학습시키거나 또는 데이터만 입력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도록 그 능력을 학습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이 머신러닝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이제 딥러닝 시대가 됩니다. 딥러닝이 무엇이냐 하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더욱더 발전시킨 학습 방법인데요. 지식이 아닌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고, 이 딥러닝 시기가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도 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는 인공지능들이 여러가지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1997년 5월 10일 KBS 뉴스에 인간과 컴퓨터 체스 대결 누가 이길까요? 네,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에서 인간의 얼굴을 97.25%까지 구별할 수 있는 딥페이스라는 기술을 발표하게 되고, 2015년에는 워드스미스라는 신문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매주 무려 500만 개나 되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많죠? 500만 개, 일주일에 500만 개. 그리고 2016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달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나 로봇 같은 기기가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능을 부여하는 기술이며, 인공지능은 기능의 수준에 따라 1수준에서 4수준까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1950년대 인공지능망 연구에서 시작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거치며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은 늘 좋은 점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겨나는 문제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유튜브 댓글창에 글을 올려서 친구들과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